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TV의 박성훈입니다. 지혜로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참 다양한 자질이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역시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비자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전해드릴 건데요. 제가 읽은 책은 신원문화사에서 펴낸 한비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한비자는 뛰어난 지략가였는데요. 훗날의 진시황인 진나라왕 정이 한비자를 원해서 한나라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곁에 두고 싶었거든요. 한편 한비는 말더듬이에 언변도 없었지만 문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지혜가 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비자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좋고 싫음을 나타내지 마라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임금이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알게 되면 신하들은 임금이 싫어하는 점을 보이지 않게 된다. 임금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알게 되면 신하들은 임금의 비위에 맞게끔 꾸며서 행동한다. 즉, 임금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겉으로 내보이면 신하는 겉모양을 꾸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네, 이 말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대학교 1학년 때 그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이제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학생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구만.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자랑을 했어요. 아버지 오늘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대가 그렇게 너를 빨리 파악해 버렸으니까 넌 아직 멀었다. 저는 약간 좀 벙쪘습니다. 소위 말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가 나의 좋고 나쁨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제 얼굴에서 모든 게 읽힌다는 거죠. 감정이 금방 드러나는 거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조금 하나만 얼굴에 금방 티나고 또 조금 좋으면 얼굴에 또 금방 티나는 사람. 어렸을 때 제가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은 이유는 항상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한비자는 위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리더라면 순간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을 쉬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역으로 이용하려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리더라면 기쁘더라도 또는 힘들더라도 바위처럼 우직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사려 깊게 행동을 한다면 훨씬 더 듬직하고 믿음직한 리더가 되겠죠? 리더가 흔들리면 조직도 영향을 받으니까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들의 단결입니다. 이 있잖아요. 그 피를 빨아먹는 그 조그만 이들. 돼지에 붙어있는 이 세 마리가 서로 맛있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이가 지나고 있었대요. 지나가던 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섣달 제사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돼지를 통째로 구워 먹을 텐데 그런 걱정을 안 하고 무슨 딴 걱정들이야? 라면서 충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세 마리는 싸움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단결을 해가지고 돼지를 열심히 빨아먹었대요. 그래서 덕분에 돼지가 바싹 여의어가지고 그 돼지는 잡아먹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재밌죠? 서로 맛있는 피를 빨아먹으려고 싸우다가 조금 있으면 돼지가 잡아먹힐 건데 뭘 딴 거 엉뚱하게 그거 싸우고 있냐, 그런 얘기 한마디에 단결을 해서 열심히 돼지를 빨아먹고 덕분에 돼지가 바싹 말라버려서 살았다는 얘기. 근데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되게 큰 교훈을 주잖아요. 되게 재밌으면서도. 상황이 어려울 때는 서로 다투면서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뭐 그렇게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감싸 안고 똘똘 뭉쳐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데 완전 필요한 진리인 것 같아요. 진짜 진리.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뭉쳐야 되는 거. 보통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나친 이기주의, 무조건 내 것만 좋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기주의는 사실 내 것을 좋게 하기 위한 이기주의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한테도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 세 마리가 서로 싸우면서 이겨서 한 마리가 맛있는 곳을 차지했다고 해도 결국은 죽어버리니까 아예 평생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 협력하면
더 파이를 키울 수가 있고 전체 그 시장을 키울 수가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이들의 단결이라는 짧은 글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요, 리더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인데요,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라면 꼭 염두에 둬야 할 이야기입니다. 순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요, 역산의 농부들이 논밭의 경계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순임금은 직접 나가서 밭갈이를 했어요. 그 결과 1년 만에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황허강의 어부가 낚시터를 놓고 싸움이 났을 때에도 직접 가서 함께 지낸 결과 1년 만에 낚시터 분쟁이 해결이 됐습니다. 또한 동쪽 오랑캐의 도기장들이 만드는 옹기그릇의 질이 나빠서 함께 가서 만들자 1년 뒤에 또 품질이 아주 좋아졌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 순임금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굉장히 자유롭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좋은 왕으로 느껴지시죠? 하지만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순임금이 바로잡은 잘못은 1년에 하나씩 3년 동안의 셋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수명은 영원하지 않죠. 한계가 있고 세상의 잘못이란 한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바로잡게 되는 잘못은 불과 몇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을 따르는 자에는 상을 주고 법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법을 준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면 백성들은 그 법을 따르게 되겠죠. 왕이 상벌을 쓰도록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직접 나가 일을 한 것은 지혜가 모자란 것이다 라고 이제 한비자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경영자들을 보면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자기가 직접 했는데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해서 안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면 될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계속 자기가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혼자서 다 일을 처리해 버리면 결국 지혜로운 경영, 효율적인 경영이 힘들어져요. 일단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효율성이랑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십니다.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일의 내용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성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순왕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는 모습이 얼핏 보면은 능력이 있고 자유로운 그런 리더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거죠. 상벌,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라를 운영하고 자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또 자신보다 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또는 발굴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겠다면 1년 동안의 일이 한 개가 아니라 1년 동안에 10개, 20개 훨씬 많은 일들을 처리했을 겁니다. 임기 내에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겠죠. 리더라면 본인이 스스로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어도 타인을 믿고 위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뭘 잘하면 남을 믿기가 힘들죠. 남을 자꾸 평가하고 의심하는 것만 생기는데 그런 걸 뛰어넘고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자기보다 부족하면 그 사람을 키워서라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직접 하려고 하면 성장하기가 매우 힘들죠. 네, 오늘은 한비자의 내용 중에서 3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이 내용들이 리더들의 지혜로운 경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NGNSTV는 여러분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통찰과 전략,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그럼 내일은 여러분의 삶에 동기를 부여해주는 음악과 글이 합쳐진 동기부여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